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피자 구문동 문법 그 첫 번째 사이클을 이제 영어의 기본 구조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제가 다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이클 있죠. 첫 번째 사이클 이 내용 정도면 수능을 준비하는데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물론 거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올릴 거고요. 자, 이제 그 퍼스트 사이클 정도만 했어도 우리가 지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좀 몇 가지가 이제 빠져 있지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지문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리딩을 할 때 어떻게 봐야 할 거냐, 그죠? 어떻게 읽을 거냐 이런 거 보는데, 문법 구조는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내신 시험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 그 다음에 글에 이제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 한 문장을 어떻게 정확히 해석할 거냐. 그래서 나무를 보는 연습을 위해서, 그죠? 자, 그러나 우리 이제 리딩 스킬은 뭡니까? 이제 나무가 아니라 이제 숲을 보는 거죠. 숲, 그죠? 숲을 보는데, 그러면 숲이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를 먼저 보는 연습이 돼야 된다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숲을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법 구조와 리딩 스킬은 둘 중에 하나 택한다. 지금 문법 문제가 한 문제 나고 수능에서, 그 다음에 다들 독해 문제 나니까 그 독해 문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문법 구조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정확한 독해가 돼서 리딩 스킬도 숲을 보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지문이 있으면 다른 문제로 변형해서 여러분이 출제위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1등급을 확실히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일의 존재가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 구조와 리딩 스킬은 동반자다, 컴퍼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글의 구성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문은 보지 않고, 지문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럴 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잠깐 이거 보세요. 소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소재가 있고요. 본인의 글쓴이의 의견이 있어, 의견이 있으면 이런 걸 우리는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주장이 있거나 의견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정보만 담겨져 있다. 순수하게. 알겠죠? 깨끗하게. 그러면 설명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명문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인스트루먼트 하면 도구, 기구, 뭐 악기 이런 뜻이지만 유용한이라 뜻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를 주는 정도가 될 겁니다. 논설문은 설득적이고 어떤 주장적이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소재와 글의 의견이나 혹은 정보를 줘서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 뭐 메인 아이디어 요지가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같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 요지와 주제를 갖는다. 여러분, 소재만 정확히 파악해도요, 정답을 70% 80%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소재만 정확히 파악해도 말이죠.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 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모든 글은 통일성과 유기성을 갖습니다. 모든 글은 단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호 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뭔가 일관되게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 단락별 관계성, 유기적 관계성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리딩 스킬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른 선생님과 상키 선생님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차이 없어요. 차이점 없어요. 다른 선생님 강의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이 단락별 연결고리를 반드시 찾게 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 그 다음에 동일 의미가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 표현을 꼭 찾게 시킵니다. 자, 글 보겠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일단 여러분 연역법, 귀납법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연역, 귀납. 이거는 수능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D라는 건요, down이라는 뜻입니다. down. 그 다음에 duct, lead, 이거는 lead,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이끈다는 거고요. 자, induction 하면 이는 into 정도, 안쪽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세모 표시 이렇게 놨죠? 세모 표시.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놨네요. 그죠?
자, 연역이라는 게 뭔 말이냐? 연역이라는 게, 자, 공연한다 했죠, 공연. 그 연자입니다. 알겠어요? 이 뭐냐면, 가수나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가 외웠던 어떤 가지가 갖고 있는 스토리들을 쫙 풀어헤쳐 주죠. 자, 연기자가 여기서 대중들에게 자기가 가진 생각을 쫙 풀어준단 말이야. 풀어준다. 공연한다.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조류는 난다, 날아다닌다, 이런 제 전제를 딱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참새도 날고요, 기러기도 날고요, 그죠? 독수리도 납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는 거. 이게 연역. 알겠죠? 아래로 쭉 이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공연, 연역을 생각하세요. 그럼 귀납은 뭐냐? 제가 세모 표시를 거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역으로, 참새도 날고, 기러기도 날고, 독수리도 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로 모아지면서 조류는 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게 귀납. 귀가 뭐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귀향.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다 하나하나 얘기해 놓고서 원래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귀납법. 이렇게 정도 구성되는 게 귀납법. 이렇게 하나씩 해낸 게 연역법. 알겠죠? 그래서 보편적 원리죠. 조류는 난다. 그래서 개별적 사항으로 갑니다. 이런 것이 연역. 그죠? 그 다음, 거꾸로, 개별적 사항들에서, 그죠? 보편적 원리, 일반적 원리로 간다. 이것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열 방식 있죠. 쭉 열거해 주는 거. 그죠? 열거가 여러분 어려워요. 열거가. 이런 거죠. 처음에 사과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고, 복숭아 나옵니다. 그럼 전체는 뭐죠? 교집합은 과일이겠죠. 그죠? 사과가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토메이로도 나와요. 이런 토메이로는 과일이 아니까 이건 식물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열거식 해주는 것이 아주 고난도가 됩니다. 열거, 예시, 비교를 통한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 intersection of set. 그죠? 이게 교집합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아하, 그렇구나. 나열. 그 다음에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알겠어? 인과관계. 아주 영어에서 중요한 거죠. 비교, 공통점 찾기고요. 대조라는 건 뭐야? 대조라는 건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역시 알아야 되고요. 자, 글의 요지문,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두 갈씩이라는 건 뭐예요? 파트, 글이 1, 2, 3으로 큰 부분은 나눠진다 그러면, 그죠? 처음에 머리 두자, 여기에 주제, 요지가 온다는 거고요. 미괄식은 뭐예요? 마지막에 온다는 얘기인 거고요. 양괄식은 뭐예요? 양쪽에 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칠판 주겠습니다. 또, 자, 글의 요지의 위치는 그럼 어디 있느냐? 요지문을 항상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지문도 찾고요. 연결고리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가보면 도대체 글의 빈칸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빈칸 문제 또 어디에 오느냐? 이런 것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글은 항상 이렇습니다. 요게 1, 2, 3, 4가 하나고요. 5, 6이 하나인데 모든 글은 이렇습니다. A라는 주장을 해요. 그죠? A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주장을 하고서 결국 A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A를 주장을 했지만 굴절되면서 B라는 주장으로 꺾이는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요. 그죠? 자, 그런데 A에서 결국 A로 가는 형태를 네 가지 정도 수능 기출을 보면 다 분석해보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처음에 자, 요지, 주제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인용,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예시, 예를 들면 또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A에 대한 얘기를 다시 재진술해 준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거라면 양괄식이라고 보겠죠. 그죠? 이렇게 요지문이 처음에 나오는 경우, 여기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입 부분을 얘기해요. 아니, 갑자기 주제문과 관련 없는 생뚱맞는 얘기를 해요. 괜히, 그죠? 그리고서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용, 예시, 부연 설명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가위질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영어는 거의 다 대부분 두 갈식입니다. 두 갈식인데 앞에 뭔가 글이 먼저 있었던 거야. 칠판 잠깐 지울게요. 앞에 원래
두 갈식으로 주제문이 있었어. 그런데 뭐 생뚱맞는 얘기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해주는 이런 정도 됐던 건데 글의 문제 출제를 위해서 위를 쌀떡 잘랐다. 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도입 부분 되고 인용 예시 되고 이제 미괄식으로 마지막에 주제문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짜 여러분 벗을 우리가 역접이라고 하잖아요. 역접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A 얘기했으면 이제 벗부터 해가지고 B라는 얘기로 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삼쾌가 멋져요. 삼쾌가 멋져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에이 그러나 아니야. 삼쾌는 대머리야 대머리야 B를 얘기합니다. B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머리라 얘기하면서 또 벗을 또 써주면서 다시 그러니까 B라는 주장 대머리야 안 멋져 이렇게 가다가 벗을 쓰면서 또 다시 A로 갑니다. 이렇게 알겠죠? 요런 역접들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멋지다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A를 주장했다가 결국 A로 가는 형태인 거고요. 자, 5번, 6번이 A를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B로 굴절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쾌가 멋져요. 그러나 뭐요? 대머리예요. 그래서 매력이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이 가로를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진짜 역접인데 이 진짜 역접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삼쾌가 멋져요. 근데요, 안 멋져요. 대머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B로 갑니다. 그러면서 또, 근데 어떤 사람은 멋지다는 사람도 있기는 멋지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결국에는 뭐야? 안 멋지대. 대부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요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독해 문제를 풀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형태로 됐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와우, 벌써 12분이네요. 자, 우리가 연결사도 뒤에서 공부할 텐데, 자, 역점 나타나는 거, 결과, 예시, 추가, 부연, 요약, 열거, 비교, 대조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볼 거고요. 예시형, 나열형, 비교, 대조형. 자, 이런 것들이 요 지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난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얘기도 중요하니까 할게요. however가 역접이잖아. 그러나, 그죠? 이것이 있는 경우, 당연히 뒤에, 글이 있고요. 여기 역접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이 뒤에 글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뒤가 중요하죠. 그런데 however가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마지막 however 뒤가 중요합니다. 알겠어? 근데 however가 없는 경우 역접이 없어. 그냥 쭉 가는 것 같아. 물론 생략된 진짜 역접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는 마지막 문장에 도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refore는 그러므로 결론을 유도하죠. 그죠? 그러나 항상 이거 뒤에 문장의 글의 요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therefore의 뒤를 해석해서 주제를 추론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시. 글을 읽는데 예시가 나왔어. 예시가. 그러면 예시의 앞부분, 이 앞부분이 중요하죠. 여기서 주제를 얘기해 줄 겁니다. 추상적 진술, 즉 뭐야? 두리뭉실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한단 말이야. 추상적 진술을 얘기해 준단 말이야. 알겠어? 해석하면 요게 해석됐다면 여러분 이 뒤에를 읽을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고난도야. 그럼 뭐야? 우리는 요걸 무시하고 요 예시 뒤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즘은 for example의 앞부분이 해석이 된다면 이 앞부분이 해석이 정확히 된다면 for example 뒤는 해석이 불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맨날 요것만 읽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거를 정확히 해석하려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읽었고, 이제 선택지가 1, 2, 3, 4, 5번이 쭉 있어. 1, 2, 3, 4, 5번 선택지를 갖고서 답을 고를 때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 요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정답 선택지 주의사항 답을 찾은 후에 근거를 찾아야 되고요. 연결고리를 항상 찾는 평소의 습관을 들이면 지문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Do not depend. 의지하지 마세요. 너의 자신의 이야기. 제가 이걸 네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 말고, 알겠어요? 필자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필자의 의견이. 자, 두 번째. 교과서적인 유형입니다. 우리 수능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얘기,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양심적인 얘기고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이다. 알겠어요? 항상 선택지는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not to 너무 general 일반적인 큰 개념 넓으면 안 돼요. 또 너무 specific 너무 상세하고 너무 구체적이면 안 돼요.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선택한 답이 말이죠. 그래서 딱 일치해야 합니다. 지문은 동그라미였는데 필자의 주장은 네모도 안 되고 세모도 안 되고 이 마른 목골도 안 되고 뭐야?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다음 뭐야?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뭐 딱 요거해야 되는 거야. 딱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교딱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 말고 교훈적이고 딱 일치해야 됩니다. 네 교딱. 네 교딱.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교딱. 알겠죠? 그 다음. 열거 예시 비교를 통해서는 교집합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래 주제는 과일을 떼고 요런 게 끼면 뭐야? 식물이 되겠죠.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동일 의미의 유사 표현. 패러프레이즈는 말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 알겠어요? 같은 내용인데 말이죠. 이런 유사 표현의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선택지를 문맥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즉 그래서 어떤 빈칸이 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근데 1번, 2번, 3번 쭉 있는데 그래 보니까 마이너스 개념이야. 여기는 플러스 개념이야. 그 다음에 3번도 플러스 개념이야. 이런 경우 알겠어요? 이런 플러스 개념은 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문맥상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속어법이 뭡니까? 아닌 것은 지운다는 얘기인데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몰라도 그래 문맥상 플러스 마이너스 속어법을 적용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요거 너무 중요한 아주 기본적 강의입니다. 알겠어요? 문제랑 같이 못해서 길어질까봐 못했지만 향후에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익히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